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갑니다. 피츠버그 대 컵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오늘 표 구매하신 분들 제가 깜빡하고 이제 수입전 표시를 안 했는데 이 경기 수입전이죠. 컵스가 어제 폴 스킨스를 1회 홈런으로 시작해가지고 공략에 성공을 했고 폴 스킨스를 3.1이닝 만에 강판시키면서 기세를 잡고 그 경기를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냥 욕심 버리고 구매할 거면 컵스 프렌, 필라 프렌 구매하면은 안 터지고 그냥 뭐 공짜 그거 레알 마드리드 승 뭐 이런 거 갈 바에 훨씬 낫고 욕심 부릴 수 있으면은 컵스 승 필라 승 가면 된다라고 했죠. 어제 실제 표 구매하신 분들께도 구매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제가 이제 해외 거주자용이라고 해갖고 밑에 좀 써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제만 특별하게 바꿔서 역배 조합이라고 해갖고 또 써드린 거 확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컵스 승 필라 승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얼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거 맞췄다고 적중 생생 내기는 못해서 오늘 그냥 연승 끝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무튼 이제 본으로 들어오면 보이드와 이제 오비에도의 경기로서 세입전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오비에도가 최근에 잘하고 있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커맨드가 잡히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선발 투수로서 이닝을 좀 소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경기도 5이닝 이상을 버텨줬었고 6회에 내려갔죠. 못 끝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실점 수준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게 있다면 최근에 이제 4사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 생각하면 사실 컵스가 경기를 이겨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보이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맞습니다. 보이드가 분명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츠버그의 타선이 안 좋다는 거죠. 좌투 상대로 지표도 너무 안 좋고 우투 상대로도 원래도 안 좋았었는데 좌투 상대로도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못 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은 시즌 전체적인 표본을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제가 이 경기를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언더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이미 이 경기가 피츠버그가 그렇게 못 치고 이제 오비에도도 나름 버티고 보이드가 선발로 나오는데 7.5를 안 주고 8.5를 준다? 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컵스가 과연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보이드가 성적이 분명히 안 좋거든요. 8월달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퀄리티 스타트가 단 이제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총 등판 횟수가 8번이니까 보이드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이게 4실점 5실점씩 박으면서 지난 경기도 템파베이에게 털리는 모습 보고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보이드로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의심을 하게 되는 것도 팩트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피츠버그의 타선이 너무 못 칩니다.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진짜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컵스의 승을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수입전이란 명분도 이미 서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순위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좀 아끼는 불펜을 좀 아끼는 이제 운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언더로만 접근을 하게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피츠버그의 마운드의 높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신시내티 경기인데, 와, 어제 아포트 이게 잘 걸렸죠. 저도 어제 멤버십 분들, 제가 이제 방송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멤버십 분들 해드리면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키자마자. 아, 진짜 고민된다고. 신시내티랑 이제 시애틀승 둘 중에서 뭐를 여러분들께 주력 한 경기, 오늘 단폴 주력 한 경기 주력으로 뭘 드릴까 고민 계속 방송 켜놓고 녹화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시내티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제 경기 보면은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부상자 복귀하고 좀 뭔가 치는 게 남다르다. 이건 시애틀로 갑시다 해서 걸렀어요. 근데 어제 또 지더라고. 영봉패를 당했죠. 아포트를 꺼내고 이제 아포트가 못 던진 건 아니었는데 그냥 타선이 그냥 그대로 침묵하면서 영봉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가 어제 제가 이제 구매를 못했던 이유들도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 1차전 경기를 하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 명분이 있었음에도 이 로이 크로프트를 선발 다음으로 올려가지고 불펜 운영의 스타트를 로이 크로프트를 끊었던 것부터가 이미 잘못됐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못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던 경기였었죠. 근데 그렇게 불펜 운영을 하면서 어제 경기에서 불펜 투입 자체가
그 로메로와 오브리언의 피칭이 거의 반강제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출전할 걸 예상했으면 맥그리비가 좀 버텨주면은 불펜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안 밀린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싱어 대 팔렌테로 나오면은 오늘은 이제 좀 타격전 양상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는 이제 신시내티가 싱어를 내세웠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팔렌테의 피칭 자체가 지금 특히나 지금 후반기 들어가지고 너무 위력이 좀 빠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볼넷 4개 내주면서 이 실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5실점 경기를 하고 말았었고, 이 8월달이 특히 안 좋았거든요. 6번 나와서 6전 6패했습니다. 최근 8월부터 9월달까지 8전 7패예요. 그만큼 지금 이 세인트루이스가 팔렌테의 경기에서 지원도 못 해줄 뿐만 아니라 볼넷으로 인한 출루 허용, 그 다음에 이제 피홈런, 최근 9월달에 그 피홈런이 좀 억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8월 정경기 피홈런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신시내티는 특히 그런 팀이고, 싱어가 좀 더 잘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신시내티도 명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근데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빨리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제 애리조나가 이기면서 4연승을 달리게 됐고 신시내티는 꺾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매치를 추격하는 입장이 된 게 애리조나가 또 돼버렸습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였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 뒤집히면서 진짜 아주 개꿀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셔널리그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신시내티가 끝까지 한번 해보기 위해서는 이 싱어를 내세운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이 정말 막중한 경기입니다, 싱어가. 싱어는 그래도 최근 이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개인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지고 보면 오늘도 신시내티는 마운드에서 선발 싸움에서 좀 더 유리하게 고지를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래디 싱어도 개인적으로 호감이에요. 이 친구도 최근에 좀 그때 알려졌던 것도 옛날인데 부모님 뭐 이제 대출하고 막 다 갚아주고 하면서 이제 영상 찍어서 좀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던 선수인데 효자입니다, 효자. 네, 나름 호감형 투수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화이트삭스와 이제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요거가 이제 페레즈와 웰즈의 대결로 이루어지는데 어제 이거를 언더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개언더 게임을 예상했어요. 이제 셰인 스미스가 호투를 하면서 저는 크레머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나올 때마다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버티겠거니 생각을 해서 언더 게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불펜에서의 불안감은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펜에서 터지는 게 그 볼티모어 쪽에서 터질 줄도 상상도 못했죠. 볼티모어가 어제 추가 허용을 하면서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기도 했었고, 이제 셰인 스미스도 볼티모어의 타선에 털려버리는 좀 그런 경기가 돼버렸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경기였죠. 다시 봐도 언더 게임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페레즈와 웰즈로 오늘은 이 경기도 수입전입니다. 볼티모어가 수입전인데 오늘도 화사하게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투수가 나오면 볼티모어의 타선은 약해진다라고 봐야 돼요. 시즌 지표가 여전히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투수가 나왔을 때 타격에서 힘을 줘야 되는 쪽은 잭슨, 어제도 맹타를 쳤었던 잭슨인데 이 잭슨이 필두로 되어서 좌투 상대로 공략을 해주고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웨스버그랑 그 다음에 카우저 정도가 조금 더 보탬이 돼가지고 타선에서, 그러니까 잭슨 이제 어제 타선 기준으로 잭슨, 핸더슨, 그 다음에 웨스버그, 그 다음에 비버스, 카우저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잘 치는 애들이 있죠. 여기서 잔루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근데 타격 지표에서는 분명히 잭슨, 웨스버그, 카우저는 좌투수 상대로 공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 따지고 보면 화삭이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많은 득점이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수입까지도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볼티모어가 이 경기도 아마 잡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페레즈가 좀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웰즈가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웰즈가. 그래서 지금 어제 타격한 거 보면 화이트삭스도 타격이 정타가 됐던 타구가 딱히 많이 없었고 오히려 볼티모어의 타선이 너무 매섭게 돌아갔었습니다. 그게 이 페레즈가 이닝이 길지 않고 어제 이제 화이트삭스의 불펜진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 지표들 따지고 보면 내일 또 추가 득실점은 화이트삭스가 가져갈 것이다, 볼티모어가 더 앞서 나갈 것이다 보게 되고,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수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수입전이란 명분을 따지고 보면 오늘도
그냥 선발 싸움에서 페이지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 언더 쪽으로 보는데 저는 추천드리지는 못합니다. 이 경기는 어제 경기 양상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경기 양상과 너무 다르게 완전히 상반된 경기 양상을 보여줬고, 그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의 누적과 이제 완전히 바뀌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버린 기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본 데이터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배팅은 권장드리지는 못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 개꿀잼이죠. 자, 이 경기도 진짜 꿀잼 경기인데 지금 얘네들은 이제 진짜 사생결단입니다. 이제 애리조나도 이 경기를 잡고 만약에 내일 매치 경기가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경기가 일단 진행이 되어서 혹시나 샌디에고가 이제 내일 저 선발 투수 피베타를 꺼내가지고 만약에 매치를 잡아준다, 그러면은 애리조나가 만약 이 경기를 승리할 시 이제 내셔널리그 와카 경쟁은 한 경기 반 경기 차로 좁혀집니다. 반 경기. 그만큼 진짜로 중요한 경기예요. 애리조나는. 샌프란시스코도 이거 지면은 이제 놔줘야죠. 이거 만약에 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좁히기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리조나가 더 멀어지게 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정체가 되니까 지금 4연패에 빠졌죠. 애리조나가 해당 기간 동안 4연승을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경기 치는 거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애리조나가 너무 매섭게 쳐요 지금. 정말로 어제도 캐롤 뛰는 거 보면은 이번 시리즈 그냥 작정했구나, 이 물었구나, 이를 꽉 물었구나라고 보여질 만큼 정말로 악바리로 경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졌었던 좀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제 이제 워커도 막판에 이제 베이스를 갖다가 안 밟아가지고 발이 베이스에 떨어져, 왜 그 발을 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참 빡쳐 있다가 내야 땅볼 바가지 그게 되고 끝내기가 돼가지고 어제 글러브 패대기를 치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어제 경기가 너무 간절했던 경기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애리조나도 톰슨 이제 다시 연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티스 못 나온 거 좀 아쉽지만 빅스까지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면 애리조나도 파트가 버텼을 때 이 경기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배팅으로는 조합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어제도 사실 다 똑같긴 했는데 어제 매치 기억하시죠? 매치 경기 구매율이 해외에서 4%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가 실제로 일단은 매치가 이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경기 시작할 때까지도 매치의 구매율이 15%를 못 넘겼어요. 예, 그만큼 끝까지도 이거 샌디에고를 봤던 그런 역배의 흐름이었거든요. 개미들도 마찬가지고 고래들도 마찬가지고 다 역배를 보고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래서 그 매치 승이 또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구매 자금이 무려 79%가 흘러 들어가 있어요. 이 경기가 정배 구매율, 그러니까 애리조나 승 구매율은 58%인데 돈은 78%가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흐름 자체가 제가 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아무리 봐도 샌프란시스코 불펜은 불안하고 벌랜더 정도면 이게 공략 당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애리조나 타선에. 그래서 이거는 애리조나가 또 수입을 해가지고 명분도 있고 이거는 끝까지 악바리도 잡을 것 같은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벌렌더가 최근에 너무 호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거의 4경기 완벽 투를 하고 있죠. 볼넷이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만 4경기 정말 4경기 동안에 지금 미친 활약을 하고 있는 벌렌더이기 때문에 베테랑의 짜사를 또 보여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 기대, 좀 그런 거를 저도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하면 벌렌더의 지금 공은 변화고에 대해서 애리조나의 좌타자들이 특히 대응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처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애리조나 승으로 가기에는 수입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흐름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꼬리를 내리고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저는 애리조나 승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 추천은 못 드리겠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애틀랜타, 이건 이제 못 갑니다. 오늘 이 경기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었죠. 실제로 중간에 비가 왔다가 2차전 진행됐는데 이제
그것도 연장에서 그 5점 그래 나가지고 5대 0이 된 것도 희한한데 매돌슨 데이입니다. 그냥 매돌슨이 이번 시리즈 그냥 MVP예요. 그냥 매돌슨 혼자 하고 있고 김하성도 잘하고 있는데 김하성도 묻힐 만큼 매돌슨이 잘하고 있죠. 4경기 연속 홈런 때렸고 정말로 최근에 매돌슨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필 선발쳐서 왈드랩 저는 이 새끼를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냥 볼질이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진짜로 데뷔하고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제구가 완전 흔들리면서 이제 몰리는 공에 의해서 쳐맞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볼넷으로 칠루율 늘어나고 완전 지금 데뷔하고 첫 번째 경기 한 4경기랑 이후 경기랑 이 데이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로서는 왈드랩 이제는 신뢰를 좀 주기가 어렵고요. 그 시즌 지표가 이제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일반화의 오류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투수로 지금 4승 1패 2.78 ERA에 뭐 삼진도 준수하게 잡고 있고 괜찮아 보입니다만 얘의 성적은 양분화시켰을 때 진짜 쓰레기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볼넷 수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의 타격이 이제는 좀 오늘 또 터뜨릴 수 있고 이게 4연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경기 자체가 이미 3승 0패로 애틀랜타가 이기고 있는 와중에 쉽게 타격으로는 열심히 좀 치겠지만 불펜 운영에서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 워싱턴도 추격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오버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싱턴 불펜도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매돌슨 그다음에 김하성 제일 탈감 좋은 게 매돌슨 김하성 그다음에 프로파 그다음에 해리스 2세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걔네들이 뭐 라인업에서 빠지지 않는 한 점수는 많이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지금 유일한 이제 대적자죠. 보스턴을 추격하면서 가져갈 수 유일하진 않다. 텍사스도 아직까지 동률이니까 텍사스가 이제 휴스턴에 꺾이면서 클리블랜드가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최근에 10경기 9승 1패하면서 5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쥐새끼 마냥 올라와가지고 이제 보스턴과 격차를 2경기 반차로 좁혀놨습니다. 텍사스는 경기 수가 지금 많이 치러져서 현재 152경기를 치렀고 이건 보스턴이 치른 151경기보다 더 한 경기 많은 수치에서 승률이 밀리고 있는 건데 클리블랜드는 150경기밖에 안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스턴과 승차는 3경기 차. 그래서 2.5경기 차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와일드카드 자리를. 그래서 만약에 어제 보스에 딱 껴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건데 애틀레틱스한테 만약에 오늘 또 사고 난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는 이 경기를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팀이 될 겁니다. 정말로. 아마도 이제 경기가 양 팀에게 같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경기 중에도 이거 진짜 개비 윌리엄스가 진짜로 악으로 빡으로 이제 던질 경기죠. 실제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이 꽤나 메리트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다들 이름은 아실 거 플라우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고 플라우티라는 선수 자체가 던지는 공은 이 커브볼의 구종 가치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라우티의 커브볼도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5위에 해당하는 구종 이제 휘 퍼센테이지죠. 헛스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만 따졌을 때는 전체 4위예요. 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헛스윙이 많이 나오는 공을 던지는 게 이 플라우티의 커브볼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첫 번째 일단 페레즈 한 명 있고요. 첫 번째가 페레즈일 거예요. 페레즈일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소리아노 오늘 선발 나오죠. 페레즈가 카브레라 그 마이애미 카브레라고 그 다음이 소리아노 그 다음이 컵스의 벤 브라운 그 다음이 플라우티입니다. 다 43%대 이상으로 기록이 될 만큼 정말 압도적인 이 선발 투수 중에 저는 커브볼의 압도적인 선수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홈에서 던졌을 때 이 커맨드적인 부분 좀 안정적인 게 된다라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플라우티도 홈에서 계속해서 이제 실점 수준이 늘어나고 ERA가 원정보다 한 1점 정도 낮게 4점대로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성적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결국 피홈런이거든요. 그 홈런에 의해서 오늘 경기에서도 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근데 그 클리블랜드가 어제 경기에서도 아리아스가 홈런이 1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9월달에 경기를 하면서
경기당 홈런이 하나 조금 더 치는 수준으로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무서운 게 만자르도가 살아나면서 이제 스티븐 쾅과 호세 라미레즈의 분산될 수 있게 이제 공격이 좀 분업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이 컵스의 클리블랜드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플라우티가 승리 투수 될 거라고 저는 장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디트로이트가 1.47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클리블랜드 어제 불펜 많이 썼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이 불펜에서 연투를 시킨 팀 그 선수가 클리블랜드이고 그 선수들이 게디스 스미스입니다. 걔네들은 이번 시즌 진짜로 클리블랜드 상 줘야 돼요. 상. 진짜로 정말로 연투를 많이 시키는데 어제도 이제 하루를 쉬고 경기를 했었고 어제 다 게디스 스미스 에린이 다 등판했고 어제 요니스에다가 그 사브로스키에다가 뭐 다 썼습니다. 불펜을 좀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연투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개빈 그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에 이제 투구하는 거 최근에 보면은 이닝이 정말 압도적으로 잘 먹어주죠. 그래서 7이닝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고 볼레스 한 3개 정도는 또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커브가 얘가 주목이라면 윌리엄스는 스위퍼거든요. 이 스위퍼가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리그에서 지금 2위입니다. 2위. 리그에서 가장 좋은 스위퍼를 던지는 선수가 루자르도예요. 헛스윙 비율만 따졌을 때 선발 투수만 놓고 보면 이 루자르도 오늘 선발이죠. 루자르도의 스위퍼가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헛스윙 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개빈 윌리엄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43%가 기록이 되고 우타자 기준으로는 44%나 기록이 되거든요. 그만큼 구사 비중 자체도 이제 우타자에게 정말 많이 스위퍼를 직구보다 훨씬 더 많이 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자들이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경기는 선발싸움에서 팽팽하게 흘러가면서 언더게임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 보고요. 디트로이트가 못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분위기 잡아서 이거 와카도전 가는 길에 오늘 경기는 너무 중요하지 않나.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가 다 너무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올 것 같다. 클리블랜드가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분석적인 거 외적인 요소긴 합니다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클리블 역배 언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턴 애틀레틱스. 이거는 보스턴 승이 맞는데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보스턴 승 봐야겠죠. 발넷에다가 지올리토면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보스턴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경기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진짜 답답해요. 어제 사실 이게 오버게임이 됐어야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2회였나요? 보스턴이 무사 말루 찬스에서 라파엘라가 삼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살로 게임 끝나서 무만무득 그게 이제 기발점이었죠. 잘루 파티의 시발점이었죠. 시발점. 기폭제가 됐던 게 그 순간입니다. 계속 잘루야 그냥 아주 그냥 미친듯이 그냥 잘루가 나오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로서는 이 경기를 보스턴이 어제 그렇게 기회를 만약에 라파엘라부터 해가지고 듀라노 그 살려 나갔으면은 그 보스턴이 이기고 오버 났어야 돼요. 애틀레틱스가 불펜 던지면서 오버 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고 오늘도 바르넷 상대로 기회는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살리냐 못 살리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저도 보스턴 승 드리려다가 이게 배당차가 제가 조금 지금 표에 잘못 써놨거든요. 0.26이라 썼는데 0.16입니다. 배당차가 이게 정배 배당으로 이제 정배가 보스턴이 이기는 배당으로 나와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갈까 봤는데 보스턴의 지표 상태가 데이터가 오늘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죠. 타격별로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좀 쓰는데 시즌 성적 보고 그 다음에 2주 성적 보는데 이번에는 볼 때 2주가 아니라 한 뭐 거의 보름이니까 9월 성적으로 해가지고 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지표로 해가지고 구종별 타격 지표를 좀 봤습니다. 근데 보스턴 타격이 너무 생각보다 별로야. 너무 안 좋아요. 로만 안토니였고 분명히 떨어진 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과연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까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일단 지올리토는 호투를 할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9.5점을 주면은 언더 쪽으로 좀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지금 시간 촉박해갖고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분명 보스턴의 9월달 타격은 너무 안 좋다. 개개별로 봤을 때 특히 좀 안 좋은 지표가 좀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 좀 생각을 스토리랑 브레그먼 정도만이 좀 타격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토론토. 이 경기도 토론토가 어제 또, 재밌게 경기를 해요. 얘네들이 이번 시리즈 자체가. 어제 압도적인 투수전을 예상을 했습니다. 페피어스는 호투를 할 걸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페피어스 좌투 통제가 돼야 된다. 우투는 통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좌투 통제가 안 되면은 내일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어제 경기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좌투 통제가 돼야 되는데 좌투 통제가 안 됐죠. 어제 경기에서 바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루케스였나요? 그 다음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누구더라? 그 홈런 치네. 루케스가 홈런 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좌투 통제가 안 되면은 더 실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제가 안 됐어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점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경기가 결국에는 좀 산만하게 또 흘러가게 됐고, 이제 9회에 추격이 있긴 했습니다. 호프만 올라왔으니 뭐 그러려니 한데, 이제 토론토가 이기는 경기를 또 하고 말았었죠. 저도 어제 토론토 승을 일단 써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이길지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길지는 몰랐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우스먼 대 시모, 이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가 또 수입전이게 됐고, 토론토도 명분 자체, 토론토 이거 수입전 아니다. 내일 경기 또 있다. 내일 모레 경기 또 있어요. 4연전입니다. 내일 수입전은 아니고, 일단 경기 자체가 시무어가 나오는데 전 시무어 좋게 평가합니다. 얘는 선발 전향하고 꽤나 자기 역할로 좀 잘 할 수 있게, 뭐 자기 개발이 좀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체인지업 확실히 위력이 있고, 커맨드 괜찮고, 던지는 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얘 정도면 좀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좌타 상대로도 그 던지는 그 체인지업이 몸쪽으로 잘 꺾이더라고. 꽤나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의식해서 이제 지금 로토와이어에서도 예상 라인업을 갖다가 우타 도배를 하고 있어요. 네, 좌타자를 다 빼고 우타 도배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시모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토론토의 우타 도배 전력의 체인지업이랑 그 공을 얼만큼 잘 활용을 해서 체인지업을 많이 활용할 그게 경기 양상이 그게 왜 그렇게 나온지 사실 저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좌타적이 더 강하거든요. 얘가 분명히. 그래서 우타를 좀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 경기에서 전 토론토에게 과연 좋게 작용할 것인가, 사실 그거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피안타율만 따지고 보면은 우타적이 더 약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좌투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이 우타자에게 멀어지면서 더 치기 어려워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왜 토론토가 그렇게 쓸 거라고 로토와이에서 예상 라인업을 그렇게 짜고 나오는지 그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악영향을 또 끼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로서는 어쩔 수 없게도 언더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가우스먼이 원정에서 피안타를 더 떨어지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원정에서 더 피안타를 낮고 WHIP도 낮고 피 홈런도 허용이 홈에서 훨씬 높은 게 가우스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살리면 토론토도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제가 토론토 승으로 안 쓰고 언더로 드린 거는 이 결국 지금 얘가 시모어가 경기를 풀어가면서 이게 우타 도배되는 게 우타 피안타를 높고 실제로 체인지업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데도 XBA 수준이 이제 2할 8푼 1리까지 나와요. 이 우타자에게 그만큼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포신 페스트볼은 피안타를 또 우타에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 조합을 했을 때 그냥 시즌 성적 정도의 평균 성적 정도의 피칭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펜 운영이 좀 중요한데 이게 결국 불펜이거든요. 어제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불펜을 썼던 게 필승조들이 다 하나도 없죠. 이제 클레빈저, 페어뱅크스, 우세타 전부 다 쉬었고 얘네들이 받쳐줄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 토론토가 오히려 불펜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가우스먼이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 토론토 승 또 안 써준 거 뭐냐면 가우스먼이 9월 첫 번째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인가 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완봉승을 했어요. 완봉인가 완투승을 했어요. 예, 그때 완봉이었나? 완봉 완투 다음엔 부진한다라는 그 징크스가 좀 있죠. 완봉승했죠, 휴스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걸 또 미신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꼭 완봉 완투한 다음에는 꼭 부진한 성적들이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완봉한 다음 경기에서의 그 징크스가 투수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징크스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토론토 승보다는 언더로 좀 말씀드린다고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매치데이 이제 샌디에고 이 경기는 구매 못하죠. 이게 비 옵니다. 강수 확률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83%라고 알려지고 83%, 63% 알려지고 있는데 요거도 이제 뭐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시는데 저는 이제 구매 일단 안 하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피터슨 안 믿어요. 근데 어제 매치 타선 보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매치가 살아났다. 진짜로 아다리 딱 좋게 지금 왜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매치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샌디에고가 이겨주면은 시리즈 양상이 이제 전체적인 이 메이저리그의 양상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애리조나와 붙어가고 와카 경쟁에서 더 치열해지게 될 텐데 가능할까 싶어요. 피터슨 저는 안 믿거든요. 일단 실점할 거라고 보고 피터슨 정말 저는 안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피베타가 참 잘하긴 하는데 매츠가 텍사스를 상대로 끝내기로 이기는 과정에서 침묵했었던 린도어가 살아나면서 이제 경기 점수를 2대2까지 가는 과정에서 린도어가 그걸 책임졌고 그 다음에 끝내기를 했던 게 알론소였습니다. 끝내기 3런을 쳐가지고 끝냈던 게 알론소였어요. 그러면서 원래 소토만 잘 치고 있었는데 린도와 알론소가 그 경기를 토대로 살아나고 시리즈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또 린도어가 F고 와가지고 오프닝 해놓고 이제 그 타석부터 홈런을 치면서 경기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제 알론소 바가지 안타로 또 살려준 거 1회 투아웃 잡고 그걸 갖다가 또 바티였나요? 런까지 치면서 5점 뽑고 가는 그런 이제 맹타를 또 매치가 보여줬거든요. 근데 매치가 이기는 경기에서 결국 린도어, 소토, 알론소의 비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매치 팬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매치 팬들이 결국에 지금 올해 욕할 데가 없어서 소토를 욕하는 거예요. 소토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벌써 40홈런 넘게 때렸고 OPS가 0.9가 넘어가는데 그냥 누가 욕합니까? 그 왜 욕해? 그러니까 돈 받았으면 돈 갚해라. 니 때문에 진다. 이렇게 욕할 데가 없어서 거기 욕하는 건데 사실 린도어도 알론소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살아났다. 지금 살아난 지표가 지금 2경기 동안 이렇게 보이고 있다. 저로서는 이 경기 피베타라도 못 버틴다고 봅니다. 매치 홈에서 이거는. 그래서 매츠 한창 7월 달이었나요? 여러분들 매츠 꿀빨 때 있었죠? 매츠 미친 듯이 칠 때. 그때 느낌이 납니다. 지금 매츠의 타격이. 그 낌새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지표로 보면은 당연히 매츠가 8연패 막는 동안 쓰레기죠. 지표는. 2주 동안 지표 보면은 매츠 타격 병신입니다. 근데 앞선 2경기 이제 텍사스 시리즈를 시작으로 그 3차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제 경기까지 매치는 분명히 쳐줘야 될 애들이 치면서 점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기준에서는 이 경기는 샌디에고의 마운드도 못 버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 비가 오다 보니까 저는 구매는 못하고 일단 표에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쪽으로는 좀 오버를 추천드리는 쪽으로 좀 일단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시애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이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역배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애틀이 역배 받았어요. 1.77배, 캔자스시티가 1.71배. 오늘 라간스 복귀전입니다. 근데 라간스가 부상 복귀하고 리앱 등판 2경기인데 3.1이닝만 던졌어요. 그때 3.1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으면서 볼넷 2개 내주면서 나름 잘 던지고 올라오는 건데 이게 그렇게 60일짜리 IL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애한테 이 정도밖에 리앱 등판을 안 시키고 올리는 게 맞나? 실제로 지금 평가되는 것도 메디컬적으로 완벽하게 선발 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닐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냥 실전 등판으로 리앱 등판을 대체한다는 느낌이 좀 강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투구 제한 65구에서 75구 사이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해외에서 좀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경기이고 라간스가 빨리 내려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래나 저래나 불펜에서 싸움이 안 된다고. 선발에서부터 이미 무너진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불펜에서 예상했었던 불펜 올라왔죠. 다니엘 린치 올라오면 뭐합니까? 털릴 건데. 그러니까 불펜 밸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애틀 선발 중에서는 가장 불안한 선수예요. 볼넷도 많고 피홈런도 많고 지금 경기 올라올 때마다 피홈런 맞고 있거든요. 정말로 후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캔자스시티의 장타력 생각하면 이 밀러 당연히 털릴 거라 봐야죠. 홈런을 쳐맞으면서 살바도르 페레즈가 되었든 아니면은 가르시아가 되었든 바위쭈가 되었든 누구에게든 홈런을 한 방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8월 때부터 지금까지 총 5경기 등판을 했고 해당 경기 27이닝 동안에 피홈런 9개 쳐맞았어요. 그러니까 3이닝당 하는 골로 홈런을 쳐맞았던 거예요. 오늘도 맞을 거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칸존의 3홈런 경기. 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칼랄리의 멀티 홈런. 칼랄리가 어제 첫 번째 홈런을 때리면서 메이저리그 역대 이제 스위치 히터 중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선수가 단일 시즌 홈런 기록을 세웠고
두 번째 홈런을 때리면서 프랜차이즈 이제 홈런 기록을 또 뛰어넘었던 이제 칼날리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시애틀이 장타력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좌투수가 나왔을 때 제가 예전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8월달에 약한 구간이 있었어요. 플랑코, 수아레즈, 조시 네일러,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스 다 삽질하는 동안 아로자네라랑 그 다음에 칸조네, 그 다음에 JP 크로포드만 좌투 상대로 공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삽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조시 네일러랑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저 플랑코가 이제 좌투 상대로 공략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아레즈만 치면은 좌투 상대로 약점이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밀러가 털릴 거 수준보다는 라간스가 결국 이닝이 짧아지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제 라간스가 정상적으로 던져도 4이닝을 던지면은 감사합니다. 5이닝 던지면 땡큐. 진짜 고생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털릴 거 안타 쳐맞고 볼질 해갖고 생각을 하면은 3이닝 버틸 수 있나 싶거든요. 그러면 불펜데이 가가지고 이거 캔자스 시티가 후반 싸움에서 이거 시애틀 타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 쪽으로 강하게 드는 좀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버 생각하면서도 역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는 해외 1.91, 1.91 동배 발매가 돼서 국내 1.71배랑 0.2배당 차이 나면 역배 조건도 저의 기준에서도 충족이 되는 경기고 저로서도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애틀 쪽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캔자스 시티 구매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시애틀 구매율이 80%, 돈도 92%가 시애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10분 안에 끊읍시다. 자, 미네소타랑 양키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구매 못합니다. 비 옵니다. 53% 확률로 강수 확률이 있고 이게 경기 시작할 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 경기가 제일 위험해요. 경기 시작할 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경기 시작하고 나서 비가 와요. 밤까지 12시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기가 제일 위험하죠.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비가 온다라고 하면 그냥 시작 안 하면 다행인데 괜히 시작했다가 비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양키스가 정배니까 양키스 여러분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양키스 수비하는데 비가 졸라 와가지고 투수 제거 안 되고 패대기 치다가 심판이 경기 중단 안 시켜가지고 주자 쌓여가지고 개판난 상태에서 경기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그런 만큼 피해 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경기 진짜 안 걷는 거 권장드리고 그래도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 오늘도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볼질 싸움인데 볼질을 하면서도 피안타율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제 길이 그래도 피안타율 관리는 되죠. 볼질을 해도. 그러면 양키스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 어제 이 새끼들 보세요. 1차전에 그렇게 칠 것이지 씨발 1차전에 영봉패 쳐 당해놓고 2차전이 돼가지고 10점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쳐버리니까 답도 없죠. 뭐 이 경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불펜 싸움 가면 일단 오버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고요. 양키스 승오버 생각합니다만 저로서는 구매할 수는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 소식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미러키 대 LA 인저스. 제발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러키가 좀 졌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가 제가 생각했었던 야구 강팀이라면 야구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좀 정석적인,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살짝 뭐랄까 쪽집게 과외 같은 느낌이라면 미러키는 그냥 수학의 정석, 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석적으로 진짜 다 이겨야 될 야구를 했어요. 어제 경기 주자가 몰린 상황에서 주자가 있는 상황, 득점권 있는 상황에서 투아웃이라도 끝까지 살려가지고 안타 생산해서 한 점씩 야금야금 뽑아먹고 에이스 타자, 중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옐리치가 홈런포로 그거를 분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상대를 갉아먹으면서 큰 점수차를 이기는 진짜 강팀이 약팀을 그냥 이제 정석적으로 발라먹는 딱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게 조금 평가는 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소리아노 분명히 잘하죠. 분명히 좀 이제 구위적으로도 그 싱커볼은 땅볼류도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종이고 원정에서 특히나 소리아노의 피안타율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러키도 지금 뒤를 밟히고 있는 입장이죠. 밟히고 있는 입장이고 우드로프가 나오는 경기에서 지금 LA 인저스를 상대로 버틸 수 있다면은 이 경기는 1회나 저래나 소리아노가 이닝이 더 짧을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러키가 이 경기는 잡아먹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배당이 좀 낮은 경기 중 아마 가장 낮은 경기일 건데 국내 프로토 발매된 경기 중에서 제일 배당이 낮은 경기가 오늘 이 경기입니다. 근데 납득돼요. 그만큼 미러키는 어제 그냥 티끌 하나 잘못했다는 거 잡을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경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지표상으로 LA 인저스가 지금 타격이 좀 바닥을 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격차가 느껴지고 배당에 납득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미러키 승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텍사스입니다. 이거 와 진짜로 경기가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어제도 오버 났죠. 언더 예상했는데 오버 났는데 이게 지금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 경기들이 다 오버예요. 매츠 개오버 났죠. 시애틀 개오버 났죠. 어제 휴스턴 개오버 났죠. 애리조나 개오버 났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개오버 났죠. 보스턴 경기 빼고 지금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이 전부 다 오버를 냈어요. 진짜로 미친 듯한 타격으로 오히려 투수들의 명분보다 마운드에서 감독이 가져가는 이제 불펜 운영이 순위 경쟁에서 명분을 조금 더해준다라고 한다지만 타자들의 각오가 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미친 듯이 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디그론 꺼냈는데 이거 이기는 거 장담할 수 있는가 싶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이 지금 좀 매섭게 치고 있고 텍사스 입장에서도 사실 경기가 좀 안 풀린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디그론 꺼내고는 사실 이겨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텍사스 타선이 얼만큼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이거 텍사스 승이라기보다는 디그롬 승을 외치고 싶어요. 디그롬 승을. 근데 제 기준에서 이것도 오늘 배팅에서 활용을 안 한 이유는 데이터적으로 볼 때 휴스턴의 방망이가 너무 매섭습니다. 지금 텍사스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휴스턴은 알바레즈가 없어졌음에도 그 콜이라는 대체 자원이 뜬금없이 계속해서 격일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서울 뿐만 아니라 제 기준에서도 이 경기가 배당차가 또 0.21배 배당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역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텍사스 승을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디그롬이 하비에르 바이즈보다 잘 던진다라는 거. 디그롬이 하베르 바이즈가 한 6이닝 한 4실점, 3실점 기대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디그롬은 6이닝 2실점 내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럼 불펜이 그거를 지킬 수 있냐 없냐 싸움인데 지금 이번 시리즈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이 휴스턴의 타선은 2점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만큼 지금 저력이 좀 매섭게 있다. 그 텍사스도 이미 꺾였죠.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 뒤쳐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휴스턴이 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저 누구야 클블 맞나? 클블 아무튼 이제 휴스턴은 더 달려나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명분은 좀 휴스턴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쉽지만 저는 구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 선발 투수에서 우위 선발 투수에서 디그롬이 하베이르 바이즈보다 한 2점 정도 리드를 줄 것 같아요. 리드를 챙겨가서 불펜 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서 텍사스가 지킬 수 있냐 없냐 그 싸움일 테고 저로서는 그거는 좀 무한한 신뢰를 줄 수는 없는 텍사스의 불펜이지 않나.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언더 봐야겠죠. 또 언더 보는 경기인데 그것도 터지면은 한 큐입니다. 4대2 예상하고 그러면 7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뭐 2점 나면은 연장 오버 나는 거고 그냥 한 큐기 때문에 저는 구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콜로라도 마이애미 이 경기도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구매 못합니다. 강수확률 42% 나와 있고요. 경기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마이애미 강승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좀 안타깝긴 한데 얘 반대 개꿀이에요 진짜로 생각보다 점수 주는 수준을 떠나서 갈 때마다 좀 보약 느낌이 좀 나는데 저번에도 샌디에고 상대로 나름 잘 던졌습니다. 잘 버텼는데 결국 오히려 버티지 못했고 패전을 먹었었고 오늘 코어스필드에서 지금 얘가 이번 시즌에 던졌던 두 경기 양상을 보면은 볼질 파티입니다. 진짜로 오늘도 코어스필드에서 진짜 데뷔한 것이 사실 이 친구에게는 좀 커리어에 좀 많이 스크래치를 많이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웨더스 정도면은 오늘 버텨줘야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애미 승 보는데 일단 비 소식이 있어서 저는 아쉽지만 구매는 못했던 경기인 것 같아요. 비 소식 없었으면 오늘 조합픽에 활용을 했을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실제로 배당이 너무 맛있어요. 1.42배나 주는데 왜 그렇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기는.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LA 다저스, 스넬 대 루자르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두 경기를 잡고, 저는 사실 욕심으로는 오늘 경기도 잡고 싶어요. 오타니에게 5이닝 노히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죠. 그, 로브로스키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털려줬고요. 예, 브랜드 마시의 홈런과 함께 진짜 다저스를 또 침묵시켰던 어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마첸의 또 홈런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야, 필라델피아가 이게 진짜로 올해는 뭔가 되려나 싶어요. 오늘도 스넬을 상대로 양팀 자완 선발 투수들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루자르도와 스넬 이렇게. 근데 스넬이 당연히 좀 잘 던지겠죠. 잘 던질 거라 봅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가 지금 오타니 공 못 치는 거는 못 치는 건데 원래 자투수 나오면은 사실 고전하거든요. 슈아버, 하퍼 얘네들이 일단 많이 고전을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 장타에 걔네들의 기대값이 좀 떨어지는 것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작 이번 시리즈 양상 보면 필라델피아가 다저스를 꺾어가는 과정에서 하퍼, 슈아버의 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걔네들보다 다른 애들이 지분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네 스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 묻고 싶어요. 진짜 다저스한테. 정말로 어제 엔리케즈까지 홈런 맞고 털렸죠. 엔리케즈 털리고 너네 이제 그러면 누구 올릴 건데 다저스 너네. 우리는 어제 경기에서 그래도 불펜 좀 로버트슨이랑 이렇게 쓰면서 좀 아꼈는데 너네 누구 쓸 건데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사실 제가 아무리 필라델피아 팬이라서 좀 빨아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제 반다 트레이넨 엔리케즈 쓰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뭐 크로셰 쓸 거야? 그러면 크로셰 쓰고 너네 또 누구 있냐? 뭐 베시아 나올 거고 할만한데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도 필라델피아 승을 좀 말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웃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색하고 있어요. 저는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수입을 할 거라고 일단 보는데 말 그대로 수입전이에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배팅에 구매는 할 수는 없었던 경기였었고 제가 제가 나가는 걸 좀 귀찮아해가지고 만약에 집 앞에 나가자마자 만약에 복권방이 있었다. 그러면 전 내일 이 경기 아침에 복권방 가가지고 아마 샀겠죠. 근데 프로토 이미 배트맨 구매 한도를 제가 다 써버려서 이제 구매를 못하니까 누드로만 즐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5번은 못 갈 것 같아요. 5번은 선발 투수 싸움에서 이미 점수가 안 날 경기인데 어제처럼 불펜에서 그렇게 점수가 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장담을 못하죠. 그게 말도 안 되게 점수 많이 나니까 아니 걔네들이 어제 경기에 이제 불펜에서 냈던 점수만 양 팀이 합쳐가지고 11점을 냈어요. 양 팀이 6회부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담은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필라승 언더 났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 정도 하고 오늘 프리뷰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또 좀 좋은 결과 또 가져오길 바라고 전 새벽에 또 챔스 즐겨하게 되기 때문에 좀 쉬다가 오늘 야구랑 축구랑 보면서 바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평일에 저만 이렇게 좀 보면서 야구나 축구 보면서 즐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챔스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내일 콜로라도 강수 확률 42%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입니다. 유튜브도 건승입니다.